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KBS 경남 뉴스는 가야문화축전이 열리고 있는 김해 수로왕릉 이동 스튜디오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찬란한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가야왕국 김해시는 인구 53만 명으로 경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옛 가야왕도의 비상을 주제로 하는 김해 가야문화축제가 혼불체화와 수로왕 행차 행사를 시작으로 닷새간의 막이 올랐는데요. 화려한 볼거리는 물론이고 전통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오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이 태어났다는 구지봉에서 신명나는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제사장이 제례의 시작을 알리고 신을 모시는 애를 올리겠습니다. 칠선녀가 황금알에서 나온 수로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춤을 춥니다. 혼불체화를 시작으로 41번째 김해 가야문화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가야왕도의 새로운 비상. 500년 가야왕국의 재현을 통해 찬란한 역사문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개막 행사인 수로왕 행차에는 800명이 참가해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왕후께서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어째 보면 우리나라의 제일 첫 국제 결혼을 하셨거든요. 왕후를 베트남에서 오신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행렬하는 거 보니까 좀 괜찮아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내가 말할 거든. 가야의 전통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은 수릉원에 마련된 전통체험 공간에서 말타기와 편자 만들기, 활쏘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골목 상권과 연계하고 푸드트럭을 도입해 다양한 먹거리를 마련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 축제는 수로왕릉과 대성동 고분박물관, 가야의 거리 등 김해 시내 전역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처럼 가야의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했던 금관과야를 기념하는 행사는 풍성하지만 정작 그에 걸맞은 국가 지원은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 김해시가 가야사 복원을 국가가 주도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삼국유사의 가락국, 이른바 금관가야 왕궁토로 기록된 김해 회원동입니다. 지난 1992년과 98년 시험 발굴에서 대형 주거지 흔적은 물론 2003년에는 토성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3년 전 본격 발굴을 벌여 옛 관공서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터와 가야시대 기와 차륜형 토기 등 유물 400여 점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7억 원의 발굴 지원 예산이 끊기면서 조사는 올해 말로 잠정 중단됩니다. 1조 원에 달하는 신라 왕경 복원 사업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주변으로도 유적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관가야 대표 사적지인 대성동 고분궁과 구지봉 사이에 있는 교육단지입니다. 김해시는 이곳 학교 4곳을 이전하고 가야사 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10년 전부터 세웠지만 지지부진합니다.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신라와 백제 왕궁터처럼 가야사 복원도 국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야문화권 발굴 및 복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제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신라 백제와 경쟁하며 초기 가야의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했던 금관가야. 그 위상에 걸맞은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김해 신공항 계획을 확정하면서 김해시도 새 도약의 전기를 맞았습니다. 공항 복합도시를 만들어 공항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해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제2관문공항으로 오는 2026년 개항할 김해 신공항. 김해시는 이와 연계한 공항 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나섰습니다. 핵심 사업은 회의와 전시, 관광 중심의 국제 비즈니스 시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국제 컨벤션 센터와 항공산업 전시관 등을 추진합니다.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융합한 복합 물류단지를 포함해 첨단 산단과 항공배후 신도시도 조성합니다. 김해시는 이를 통해 최대 2만 5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신공항은 김해가 80만 도시까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음 피해입니다. 김해시 자체 용역 결과 신공항 개항 시 항공기 소음 피해 면적이 6배 이상 늘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2만 7천여 가구, 약 7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이제 외곽이 아니고 실제 중심가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보통의 대책보다는 좀 적극적인 대책이 사실 필요하겠죠. 남북권 국제 관문이 될 김해 신공항. 첨단 공항 도시로서의 장밋빛 청사진과 자칫 소음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면서 김해시는 지금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중소기업 7천여 개가 있는 김해시는 자동차와 조선 부품 분야가 주력 분야인데요. 김해시는 이런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의생명과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 성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임플란트 구성품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려 생산량의 70%를 수출합니다. 2년 전 부산에서 김해 의생명센터로 옮겨와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덴탈 분야의 하나의 집성지로서 다른 회사와의 어떤 정보 공유,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가치. 김해 대표 특화 산업이 된 의생명 산업. 재활과 의료용품은 김해시가 바이오 산업이 있는 타 도시와 차별화하려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ICT나 지능형 기계 등을 더한 의생명 기술의 융복합화가 과제입니다. 이를 포함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지능형 기계 등이 김해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 김해 테크노밸리와 대동 첨단산업단지 등을 2020년까지 잇따라 완공합니다. 이곳에는 480억 원이 투입되는 플랜트 기자재 시험 평가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이처럼 여러 거점에서 산업 지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강점을 조금 더 살려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고도화시키는 그런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좀 유도해가지고 7천여 중소기업과 함께 미래 성장 산업이 김해시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상남도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와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 자정까지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지사 사퇴 시한과 보궐선거 실시 여부 확정 시한은 모레 자정까지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모레 늦게 도의회만 사임 통지를 하고 선관위에는 10일 통지를 하면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게 됩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퇴 통지를 할지 경남도도 담당 직원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저희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보궐선거 무산을 막기 위해 유순현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류 행정부지사는 오늘 서울 출장을 이유로 도청을 비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도의회 의장과 선관위에 통지 의무가 있다는 공문까지 보낸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시 불이행 논란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회의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럼 부지사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경남도의회와 경남선관위는 모레 자정까지 비상근무를 하며 사퇴서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또 저도 그날 자정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줄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퇴 시한이 다가오면서 공무원들도 언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지사직 사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거창구치소 터 이전을 검토했던 법무부가 후보지 2곳 대신 애초 결정한 곳에 구치소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거창군은 법무부가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창군이 구치소 터로 법무부에 제안했던 2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법무부는 검토 결과 건물이 들어서면 마을이 내려다 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편입될 땅 소유자들은 찬성하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반대가 많아 이전터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에서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거나 군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창군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거창군이 제시한 두 곳에 대해 같은 이유로 거부하고 애초 계획했던 성산마을로 최종 결정에 통보했습니다. 원한 고수라는 법무부의 태도는 우리 거창의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설계에 관한 자결권을 거창 군민 스스로 포기하라는 강요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거창군은 애초 계획터가 학교와 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사생활 침해와 민원이 더 많고 땅 매입비와 기반 시설비가 63억 원이 더 많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밀착 지역이 아니고 교육시설하고 전혀 다른 정말로 우리가 혐오시설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마을을 유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구치소 터 이전위원회를 꾸려 반대 운동을 펼 계획입니다. 법무부의 대체터 이전 검토로 넉 달 동안 잠잠했던 거창 구치소 이전 사업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해 씨가 10년간 진 적이 없는 비음산 터널 민간 투자 부분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건의했습니다. 김해 씨는 비음산 터널 개설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 1.84 등의 자료를 토대로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비음산 터널은 2천여 원이 투입되는 민자 사업입니다.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구축해놓은 창원 터널의 재난정보 알림 시스템이 어제 토사 유출로 인한 사고로 극심한 정체 속에서도 문자 발송이 늦거나 전송이 안 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원시는 서버가 주소록을 읽는 시간이 오래 걸려 문자가 늦은 것으로 파악되며 누락 여부 등은 통신사에 분석을 요청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어린이를 해치겠다는 댓글을 달았던 20대가 붙잡혔습니다. 함안경찰서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 위반법 혐의로 2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10대 소녀가 어린이를 해쳤다는 내용의 기사 댓글에 자신도 어린이를 죽이겠다는 댓글을 15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협박성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 구산면 옛 저도 연륙교에 조성된 스카이워크 관광객이 개장 7일 만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창원시가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옛 저도 연륙교 80m 다리 구간에 투명한 강화 유리를 깔아 만든 것으로 지난달 28일에 개장했습니다. 창원시는 사후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1분기 체납액 506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의 70%인 506억 원을 징수해 1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해 3월 한 달에만 체납액 10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창원시가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오는 2018년을 창원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창원시는 내년 8월과 9월에 열리는 사격 선수권 대회와 연계해 진해 군항제와 K-팝 월드 페스티벌, 가곡파 축제 등 기존 대형 축제의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일주일을 세월호 추모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기간에 학교별 특색에 맞게 추모 묵념을 포함해 사이버 추모관 운영, 희생자 추념식, 사진전 등을 진행합니다. 또 오는 12일에는 경남교육연수원 기억의 벽에서 추념식을 엽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장애인과 홀로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U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 수로왕릉 현장 스튜디오에서 특집 뉴스 경남 전해드렸습니다. KBS는 지역의 발전에 늘 경남 도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